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걸어가 찬장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식탁 위에는 아내가 챙겨둔 혹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직접 주문한 갖가지 영양제 통들이 줄지어 서 있을 것입니다. 활력을 되찾아준다는 비타민부터 혈관을 뚫어준다는 오메가3,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각종 보충제들까지 한 움큼을 손에 쥐고 물과 함께 꿀꺽 삼키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가족들에게 끝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여러분을 그 영양제통 앞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의무감처럼 삼키고 있는 그 알약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년 남성들의 진짜 건강을 찾아드리는 채널입니다. 진료실과 수많은 상담 현장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텔레비전 광고가 말하는 장밋빛 환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살기 위해, 건강해지기 위해 악착같이 챙겨 먹었던 그 고가의 영양제들이 오히려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기들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병원 문을 두드리게 만드는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왜 유독 50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중년 남성들에게 영양제가 약이 아닌 도구로 돌변하는 것일까요? 이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결국 남들이 좋다는 말에 또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간과 신장의 역할을 거대한 물류센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0대, 30대일 때 우리 몸의 물류센터는 최신식 자동화 설비가 갖춰진 초대형 허브와 같았습니다. 어떤 음식이 들어오든 어떤 약이 들어오든 수많은 젊은 일꾼들이 순식간에 분류하고 해독하여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남은 찌꺼기들은 즉각적으로 하수구를 통해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을 넘고 60을 향해 가면서 이 물류센터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컨베이어 벨트는 여기저기 녹이 슬어 삐걱거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고용량 영양제라는 엄청난 물량의 택배 상자들을 매일 같이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센터는 결국 마비되고 맙니다. 간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영양제의 독성 물질들이 고스란히 피 속을 떠돌게 되고 노폐물을 걸러내야 할 신장의 하수구망은 막혀버리고 맙니다. 젊은 시절 하루면 다 빠져나갔을 성분들이 이제는 3일, 4일이 지나도 몸속에 끈적하게 남아 장기들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나이쯤 되면 혈압약이나 당뇨약, 고지혈증 약 하나쯤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방받은 약물만으로도 이미 물류센터는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체불명의 고용량 영양제까지 들이닥치니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 파업을 선언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제들이 우리의 물류센터를 파괴하는지 첫 번째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굳게 믿고 계시는 고용량의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D와 비타민 E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C처럼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은 마치 수채화 물감과 같아서 아무리 많이 칠해도 물을 뿌리면 씻겨 내려갑니다.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D와 E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입니다. 이것은 유화 물감과 같습니다. 한번 몸에 들어오면 간과 지방 조직에 두껍게 덧칠해지며 절대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엄청난 고용량의 비타민 D를 매일 드시는 것은 좁은 방 안에 커다란 가구를 매일 하나씩 사서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방문이 열리지 않게 되는 끔찍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피 속에 칼슘이 넘쳐나는 고칼슘 혈증입니다. 적당량의 비타민 D는 뼈로 칼슘을 보내는 유익한 일꾼이지만 너무 많은 비타민 D가 몸에 쌓이면 우리 혈관 구석구석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드럽게 피가 흘러야 할 혈관 벽에 칼슘 시멘트가 달라붙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끔찍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밥맛이 떨어지며 변비가 생기는 것을 그저 나이가 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졌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혈액 속에 시멘트가 굳어가고 있다는 몸의 처절한 구조 요청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며 드시는 고용량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세포의 변형을 부추겨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새기셔야 합니다. 유화 물감을 몸속에 마구잡이로 덧칠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혈관을 청소해 준다고 믿고 마구잡이로 드시는 대용량 오메가3의 배신입니다. 맑고 깨끗한 혈관은 모든 중년 남성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좋다는 말을 들으면 기준치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한꺼번에 입에 털어 넣으며 내 혈관이 뻥 뚫리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빗길을 달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선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양이 과도해지면 우리 몸이 상처를 입었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응고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뇌졸중 예방이나 심장질환 때문에 병원에서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고용량 오메가3를 함께 드시는 것은 정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면도하다가 턱을 살짝 베었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양치질을 하는데 잇몸에서 붉은 피가 계속 배어 나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속 지혈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겉으로 보이는 출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장관이나 뇌 속에서 미세한 출혈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영문도 모른 채 끔찍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다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혈관을 지키겠다고 먹은 기름 한 숟가락이 여러분 몸의 생명줄인 브레이크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문제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교묘한 함정인 천연 콜레스테롤 저하제 홍국의 실체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화학약품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두렵다며 붉은 쌀을 발효해 만들었다는 홍국 영양제를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십니다. 천연식품이니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럴싸한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집 안에 들이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홍국 안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은 놀랍게도 병원에서 처방하는 강력한 고지혈증 약물과 성분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즉, 여러분은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되지 않은 의약품을 매일 임의로 털어넣고 있는 셈입니다. 정식 약품은 성분의 용량이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지만 건강식품으로 분류된 홍국은 오늘 먹은 알약과 내일 먹을 알약의 독성 농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이 불러오는 가장 무서운 재앙은 바로 튼튼했던 여러분의 근육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현상입니다. 평소보다 걷지도 않았고 무거운 것을 들지도 않았는데 다리와 허리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뻐근함과 통증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근육세포가 파괴되어 피 속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녹아내린 근육의 찌꺼기들은 결국 신장의 좁은 여과망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립니다. 며칠 뒤 화장실에서 진한 간장 색깔이나 콜라 색깔의 소변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신장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응급투석을 받아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일 것입니다. 천연이라는 달콤한 두 글자에 속아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과 신장을 통째로 내어주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다룰 내용은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계기판 교란자, 바로 고농도 비오틴의 공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얇아지고 숭숭 빠지는 정수리를 볼 때마다 중년 남성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떻게든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모발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비오틴을 해외 직구까지 불사하며 고농도로 섭취하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오틴이 여러분의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들의 눈을 가리는 치명적인 연막탄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숨이 멎을 듯한 고통 속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 근육이 괴사하고 있는 심근경색 상황에서 의료진은 가장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심장 손상 수치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고농도의 비오틴 성분이 검사 기계의 센서를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심장은 지금 당장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가고 있는데 비오틴에 조작된 검사 기계의 모니터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평온한 수치가 뜹니다. 비행기의 엔진에 불이 붙어 추락하고 있는데 조종석의 계기판은 목적지를 향해 순항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료진은 그 가짜 수치를 믿고 골든 타임을 흘려보내게 되며 결국 머리카락 몇 가닥을 지키려다 심장이 영원히 멈춰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장뿐만이 아닙니다. 갑상선의 기능을 완전히 반대로 측정하게 만들어 멀쩡한 사람을 중환자로 만들거나 진짜 환자를 방치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강을 검진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몸속에서 이 계기판 교란자를 쫓아내야만 여러분의 진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영양제의 부작용을 넘어 우리 중년 남성들이 왜 이토록 무언가를 먹어서 건강을 해결하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었는지 그 깊은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학 지식보다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40대를 지나 50대와 60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청춘을 다 바쳐 일했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예전 같지 않고 흰머리는 늘어만 가며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피로가 풀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에게 밀려날까 불안하고 가정에서는 돈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 하는 고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근원적인 공포가 바로 여러분을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맹신으로 몰아넣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는 알약 하나를 삼키면서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건재하다는 자기 위안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의 노화는 알약 몇 개로 막을 수 있는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여러분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트랙을 질주하는 단거리 육상 선수였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페이스를 조절하며 묵묵히 산을 오르는 노련한 등반가가 되어야 합니다. 단거리 선수의 엔진을 억지로 다시 돌리겠다고 불순물이 섞인 강력한 연료를 마구잡이로 주입하면 결국 엔진 자체가 폭발하고 맙니다. 신체의 변화를 쇠퇴나 패배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근육의 폭발적인 힘은 조금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상황을 통찰하는 지혜와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넘기는 연륜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 고가의 보충제에 의존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내 몸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태도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무언가를 더 채워 넣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오히려 몸속을 비워내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러한 강박은 종종 부부 관계의 역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의 처진 어깨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용돈을 쪼개어 비싼 영양제를 사다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정성이 고마워서 혹은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자신의 몸 상태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꿀꺽꿀꺽 삼켜버립니다. 아내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의무 방어전처럼 약을 먹는 이 소통의 부재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건강의 적신호로 돌아오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진정한 내조와 외조는 상대방의 입에 정체 모를 알약을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함께 걷는 것,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로의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해가는 서로의 주름과 약해진 체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것이 100만 원짜리 산삼보다 더 위대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아내가 사준 약이니까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아내를 위해 내가 예전처럼 강인해져야 한다는 압박감도 이제는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알약이 아닌 진짜 음식으로 식탁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부부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부 한 모와 찌개 끓는 소리, 그리고 그 앞에서 나누는 소박한 대화 속에 여러분이 그토록 찾던 진짜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 몸을 대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위험천만한 행동들을 멈추고 몸의 물류센터를 다시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덜어냄의 미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는 그 화려한 플라스틱 통들을 과감하게 치워버리십시오. 영양제는 식사를 대신할 수 없고 운동을 대신할 수 없으며 편안한 수면을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그 험난한 세월을 견뎌내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캡슐에 갇힌 가루약이 아니라 텃밭에서 갓 따온 푸른 채소와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 그리고 된장과 콩으로 만든 질박한 반찬들이 그분들의 뼈와 살을 만들었습니다. 음식물을 씹고 맛을 느끼며 소화액을 분비하는 그 자연스러운 과정 자체가 우리 몸의 장기들을 튼튼하게 단련시키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영양제로 쉽게 얻으려 했던 비타민 D는 하루 20분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몸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억지로 삼킨 오메가3 캡슐 10개보다 일주일에 2번 등푸른 생선을 맛있게 구워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피를 훨씬 더 맑고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부서지지만 정성을 들여 땀 흘려 얻은 건강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루하루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라는 가장 견고한 벽돌을 쌓아 올리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달해드린 생존의 법칙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몸속에 품고 사시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입에 넣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내 몸의 물류센터, 즉 간과 신장, 그리고 피의 상태가 어떤지 혈액 검사로 확인하십시오. 나룻배에 얼마나 짐을 더 실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돌덩이를 싣다 가는 배가 통째로 가라앉고 맙니다. 둘째, 절대로 욕심을 내어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시작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반드시 한 달에 딱 한 가지만 아주 적은 용량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속이 뒤집어졌을 때 어떤 놈이 범인인지 정확하게 색출하여 끊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를 쳐두고 석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종종 자동차 정기 점검을 받듯 의사를 찾아가 피 검사를 다시 하십시오. 어제 멀쩡했던 브레이크가 오늘 갑자기 파열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수치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틀어졌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들을 키우고 거친 파도를 헤쳐 오느라 이미 충분히 위대하고 숭고합니다. 남은 인생을 병원의 차가운 천장을 보며 후회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누가 좋다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출처 없는 정보나 홈쇼핑의 화려한 말장난에 더 이상 여러분의 귀한 몸을 마루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미가 여러분의 굳게 닫힌 마음의 창을 두드리고 진짜 건강을 향해 나아가는 묵직한 첫걸음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식탁 위에 약통을 10개씩 쌓아두고 흐뭇해하는 친구분이나 선배님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이 벼랑 끝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진실을 알리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랑하는 지인의 목숨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치열하고도 중요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양제보다 더 무섭게 우리의 식탁 위를 점령하고 있는 치명적인 가짜 음식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아가는 대한민국 중년 남성 여러분의 찬란하고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